복화바이블 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화바이블 저자 이재훈 선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어 학습 요령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우리 뇌에는요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단기 기억장치가 있고 장기 기억장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학생들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야, 장기 기억장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단어를 한번 외우면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단어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인간이 장기 기억장치만 가지고 있다. 못 삽니다. 인간은 살려고 단기 기억장치와 장기 기억장치를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들 있죠? 누구나 있죠? 또 이재훈 선생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런데 굉장히 슬펐던 사건, 그 기억도 있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뭐 부모님이나 친지분이나 아니면 뭐 강아지, 고양이가 와 이별을 하는 그런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감내할 수 없는 슬픔, 고통이죠. 그런데 그 기억들이 그대로 우리 뇌에 계속 영구적으로 그 임팩트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잊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영어 단어를 지금 학습하는 학습자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어 외우기만 하면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저도 까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단기 기억장치에 일단 담겨져 있었던 이 단어들을, 수거들을, 표현들을 장기 기억장치로 보내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래 남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일단 어원구조는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생님들이 뭐 어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30년 넘게 어휘 연구에 몰두매진한 사람입니다. 장담합니다. 저보다 어원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지요. 저는 못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됩니다. 이따 보시면 압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죠. 말씀드렸고요. 우리 뇌에는 그래서 빨간 걸로 바꿔볼게요. 이 short-term, 단기 기억장치와 long-term, 장기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기억장치에 이게 정보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장기 기억장치로 보내야 돼요. 이게 바로 단어 암기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요인이 되고 비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투자해서 수많은 단어를 암기한다 하더라도 이게 산발적이거나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모든 암기 정보는 사라지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벼락치기 공부하지 않습니까? 당장은 효과가 있죠. 그렇죠. 단기 기억 장치가 잡아줘서 그렇습니다. 지금 남은 거 있나요? 없죠. 왜요? 그 활성화 시키지 않아서 장기 기억 장치로 넘어가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그걸 우리가 또 파악해야 되겠죠. 청킹입니다. 청킹. 이 청크가요, 이 고깃 덩어리 같은 두툼한 덩어리를 우리가 청크라고 합니다. 청킹이라는 것은 동명사죠. 이 덩어리 짓기입니다. 볼게요. 이미 암기한 것, 즉 단기 기억장치로 재빠르게 보내놓은 것, 암기해서 이미 학습된 것들이 서로 유의미하게 조직되고 연결될 때 그것이 장기 기억장치로 넘어갑니다. 롱텀 메모리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단어를 낮게 한 개 한 개로서가 아닌 유의미하게 연결되어 있는 다른 단어들과 합쳐서 큰 덩어리의 의미 개념을 확장시켜 암기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 언어 교수학에서 가장 효용성이 큰 학습법이다. 그러니까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나요? 가장 으뜸이 바로 etymology, 어원을 통한 청킹화입니다. 어원 지식.
우리 이제 한자가 70%가량 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자를 학습하고 한자 정말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한자를 공부하지 않으면 여태까지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놓았던 그 엄청난 문화 유산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전수시키지도 못할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쓴 복화 바이블을 볼 정도의 수험생이라면 이 지식인입니다. 우리 지식인들이 지식을 쌓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한자 지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영어와 한자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 한자에 부수가 있죠. 부수. 이 영어에도 어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수까지 갈 필요도 없고, 아예 예를 바로 들까요? 물숫자 있죠. 물숫자. 우리가 숫자 참 못 쓰네요. 물숫자는 이 물숫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돗물 할 때 수도, 물숫자죠. 수채화. 유채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유화라고 많이 하죠. 유자는 기름 유자입니다. 그래서 유화와 상대적 개념으로서 수채화가 있습니다. 물을 바탕으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강수량, 떨어질 강자입니다. 그래서 비가 떨어지는 양, 강수량이죠. 방수, 물을 막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수지, 물을 저장해 놓은 곳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물숫자 하나만 가지고도 수많은 단어들을 같이 묶어서 외울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외운다라는 것보다는 한국인은 이미 알고 있지만, 선생님이 연세대 외국어학당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 옆에 연세대 한국어학당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식인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왜 산업 요원들로 들어온 분들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은 사실 이 생존 한국어죠. 서바이벌 코리안입니다. 그래서 한자어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저씨, 사장님 나빠요. 때리지 마세요. 계란 후라이 더 주세요. 뭐 이 정도 알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한류가 전 세계에 급속히 퍼지면서 우리 한국 문화와 역사를 알고 싶어하고 또 한국에서 이제 좀 아주 좀 좋은 직업을 얻어서 이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외국 유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한자 학습이 꼭 필수적이고 그래서 그들은 한자를 배웁니다. 청킹화 시켜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이제 어디 놀러 가면 2인 삼각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2인 삼각이라면 우리나라 애들한테 보면 2인 삼각 아니야 그러면 요새는 다 이 스마트폰하고 게임해서 그런지 그런 야외 놀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2인 삼각이 뭐냐 그러면 모르는 애들이 꽤 많은데 오히려 말입니다. 그때 연세대 한국학당에 있었던 그 외국인들은 그걸 쉽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2인, 두 사람, 2인 사람 있잖아요. 삼각, 각이라는 것이 다리 각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인 삼각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서서 이 다리를 서로 묶으면 다리가 몇 개 된다? 3개가 된다. 그 2인 삼각 경기.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영어도 같은 위치로 공부할 때 정말 제대로 영어 단어를 학습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어원유를 습득하게 되면 하나의 뿌리가 되는 어근, 접사, 이 붙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접사에는 단어 앞에 붙이는, 머리에 붙이는 접두사가 있고요. 꼬리, 즉 단어 끝에 붙이는 전미사가 있습니다. 접두사나 접두어나 같은 말이고 전미사나 전미어나 같은 말입니다. 지금 약간 좀 어려운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참아 주십시오.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예를 들 것인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영어 단어 못 외우겠구나. 거꾸로도 이렇게 오면 영어 단어 정말 제대로 이해하면서 오래 기억에 남도록 배우겠구나 라고 절절히 느끼실 겁니다. 일단 이런 이론 부분은 잘 이해 안 가시면 넘기셔도 돼요. 이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구나. 그걸 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근이 있고 접두사, 전미사를 이제 붙여가지고 수많은 파생어와 동적어들을 쉽게 익힐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처음 보는 단어도 낯설지 않게 청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제. 조금 있으면. 영어 어휘를 습득하는 여러 가능한 학습 방법들 중 그 효율성 면에서 으뜸으로 치는 청킹 학습법이 바로 어원 분석을 통한 청킹 학습입니다. 자, 어떤 단어 가지고 쓰면 예를 들까요? 자, 여러분. 정말로 많이 봤던 단어입니다. 요새 뭐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죠. 영어를 잘한다라는 것은 많은 단어를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건 뭐 많이 이제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인데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그 다의성 그 뜻이 단어는 단어 하나의 뜻이 딱 하나부터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의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를 제대로 그 다의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독해도 잘하고 더 나아가 스피킹도 잘하게 되죠. 맞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subject라는 단어 밑에 수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가요? 어떻게 뭐가 시나 실험 대상 주제 과목 주어 복종 종속시켜 당하기 쉬우니 어떤 유의미한 관계를 갖습니까? 이걸 청킹시킬 수 있어요. 무엇으로? 어원을 통해서. 어떻게 object라는 단어가 객체된 목적, 목표, 목적어 반대하다. 이거 어떻게 서로 간에 여러분들은 엮으시려고 합니까? 어원 지식을 파악하게 되면 아주 쉽게 이것들을 쉽게 머리에 넣을 수가 있어요. 들어갑니다. 영어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근본, 기본이 되는 의미의 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말 의미의 근본 단위가 있어 어근이래요. 근본할 때 근자입니다. 이 어근 앞에 접두어가 붙을 수 있고요. 전미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근 붙을 수 있습니다 하고 붙어야 합니다 하고 다릅니다. 어근만이 있는 단어도 있고요. 즉 어근 자체가 단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어근 플러스 접두어 이렇게 단어로 묶이는 경우가 있고요. 어근과 전미어가 이렇게 단어로 묶이는 경우가 있고요. 접두어, 어근, 전미어 이게 세 개가 다 묶여서 단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지금 이 subject는 object는 바로 접두어와 어근으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어근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뿌리, 핵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접두어는 이 어근의 의미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딱 접두어 보면 어떤 접두어는 무조건 부정적이야. 어떤 접두어는 무조건 긍정적이야. 어떤 접두어는 전진이야. 어떤 접두어는 후퇴야. 어떤 접두어는 함께야. 어떤 접두어는 쪽으로요. 어떤 접두어는 반대야. 이거를. 즉 크게 방향성을 설정해주고 첫인상을 좌우해주는 것이 접두어입니다. 어근, 공통어근을 잡고 접두어 전면만 갈아 끼우면 수많은 단어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한 단어에서 이 다양한 뜻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에요. 신하하고 실험 대상하고, 신하 데리고 실험 대상한다? 그건 뭐, 나무 가지고 실험 대상하고, 쥐새끼 가지고 실험 대상하면 뭐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주어하고 당하기 쉬운하고 어떤 의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그 단어책들을 보면은 왜 연상법이라고 해가지고 association 연상법이라 해가지고 단어를 이제 그 우리나라 말과 그 우리나라 말의 발음과 영어 그 단어의 발음이 이 묘하게 이 겹쳐지는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단어를 가르치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쓰레기입니다. 왜 다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연상 안 하냐? 합니다. 왜? 재밌거든. 그리고 단어의 발음, 액센트, 요게 어느 정도 딱 이 잡히면, 이게 공통점이 잡히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연상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연상으로만 영어 단어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연상어법으로 이런 거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영어 단어 학습할 때 우리가 크게 잡아봤자 30% 못 넘습니다. 연상으로 잡을 수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은 그런 삿된 논리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작 그 영단어 가르치면 딴 거 뭐라도 발음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액센트 정도는 정확하게 잡아줘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연상적으로 강의하는 양반들 보면은 액센트 자체가 굉장히 이 불량스러운 액센트를 달고 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일 날, 엄청 여러분들 영어 인생에 비극적인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학습법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연상 쓰냐고 씁니다. 그러면 모든 단어들을 연상으로 한다. 큰일 날 얘기입니다. 재밌는 거 선생님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쌤이 이제 본서 들어가서 또 할 것이고, 오늘은 이제 지금 이 시간은 이 접두어, 접미어, 어근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과정이니 한번 보십시다. 자, 서브라는 접두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더, 아래, 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어의 근본, 어근입니다. 젝트는요, throw, 던지다의 의미를 가진 어근입니다. 결국 subject는 아래로 던지다, 내던지다, 이 근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단어들이 첨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들이. 자, 이 뭐든지 공부할 때 가장 이 좋은 방법은 이미 알고 있는 걸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브로 시작되는 단어 중에 초딩이 단어 있죠. 뭐가 있을까요? subway, 지하철, 지하도, 밑에 있는 길, 아래에 놓여진 길, 지하도, 거기로 다니는 기차, 지하철. subway는 영국에서는 지하도, 미국에서는 지하철입니다. 영국에서는 지하철을 튜브라고 합니다. 유튜브 할 때 튜브. submarine,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어렸을 때 마린보이가 아주 유행했습니다. 만화영화. 머린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어근이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근 자체가 단어가 될 수 있어요. 머린은요, 해병대 아세요, 여러분? 스님은 뻥치려다가 못 치겠네요. 스님 해병대 안 나왔습니다. 이게 바다에서 싸우는 해병대의 뜻도 있고요. 또 형용사로서 말 그대로 바다의란 뜻도 있습니다. 서머린 하면 바다 밑을 다니는, 서머린 하면 여러분 이것도 초딩이 단어입니다. 초딩이들이 더 많이 알더라. 그 요새 영어 초등학교 영어 그 책이 정말 잘 나오죠. 재미있게. 그 오히려 어른들이 모르는 단어를 이 유치원 초등학교 애들이 많이 알더라고. 여러분들 매미, 여치, 땅강아지 알아요? 초등학생, 유치원생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어휘 시간이니까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들 스피킹 연습할 때 있잖아. 이 초등학교 영어 교재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찌됐든 submarine은 잠수함이고요. subway는 지하철, 지하도입니다. 그럼 이쯤 해서 sub라는 것이 언더의 뜻이 있다라는 것은 파악됐습니다. 그죠? 젝트 하나의 어근으로 수많은 단어들을 때려잡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두 놈만 잡은 거예요. 여기에 인젝트 있을 수 있고요. 컨젝처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프로젝트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subject, object 두 단어 때려 잡으려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신하냐? 일단 가봐요. 여러분, 영어가 지금 현대 갑자기 만들어진 언어가 아니죠. 옛날에도 있었지. 옛날엔 왕이 최고지. 왕의 입장에서 신하는 밑으로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왕이 다른 왕을 복속시킬 수 있죠. 그러면 그 정복한 왕을 내던져서 신하로 삼는 거예요. subject, 신하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그 과학 시간 때 이런 실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선생님 이 중학교 때는 실습 해부할 수 있는 그 키트가 있어요. 잔인한 키트에 사실은. 그때는 동네 깨구리가 많았다. 깨구리 잡아가지고 배를 째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간, 쓸개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걸 또 꼬매가지고 또 놔주고. 거의 죽더라고, 깨구리가. 선생님 왕깨구리 잡아서 했는데 지금도 그 죄의식, 죄책감이 있습니다. 또 시골에서는 할머니들이 그냥 우리 손주 의사 된다고 좋아하십니다. 그것도
복도에서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왜 실험 대상이 서브젝트냐? 깨구리 주제기 잡아가지고 밑으로 던져가지고 보잖아요. 실험 대상. 여러분, 주제 밑에 소주제 무슨 스피스픽한 어떤 팩트 다 나열이 되죠? 즉 주제가 있으면 다 이 주제 밑으로 다 내 던져집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과목. 자, 영문학이라는 과목이 있다. 그러면 영미시, 현대 영미소설, 뭐 셰익스피어, 소네트, 의문론, 통사론 해가지고 막 하부적인 그 브랜치가 나눠지죠? 느낌 있어요? 주어. 주어가 있으면 밑에 수로, 주어 밑에 수로 보고, 주어 밑에 수로 보고, 주어 수로 목적어, 주어 수로 목적, 목적 보고 내려가지. 다 서브젝트야. 폭정시키다. 말 그대로 아래로 내 던지다. 내리꽂다. 그러면 말 잘 듣지? 예? 말 잘 듣는 거 아니에요. 즉, 던져지기 쉬우냐. 그래서 당하기 쉬운. 쉽게 의미적 청중이 다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 내리꽂는 이 부분만 연상하면 돼. 연상은 이런 게 연상이야. 그 단어 연결해가지고, 그 발음 비슷한 거. 이거 꽤 맞추는 연상이 아니고. 다음. object. OB는 많이 아실걸? against가 가장 대표적 의미입니다. 접두. 말 그대로 반대로 던지답니다. 하나의 접두에는 뜻이 다양할 것 같죠? 아니요. 기껏 해봤자 3개 정도. 거의 한두 개. 물론 어떤 접두는 좀 특이하게 많은 것도 있어. 그런 것들은 미쳐서 접두 외우게? 따로따로 외우지. 단어 외울 때는 어떤 뭐에 딱 무조건 난 이렇게 외우게 이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 제가 봤을 땐 어원으로 거의 반 이상은 해결할 수 있고요. 연상으로 20, 30%. 나머지는 말 그대로 에너지 써가지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한 가지 방법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려요? 접두어 뜻 다양한 거 외울 필요 없어. 필수 접두가 20개 되거든. 그거 다 뜻이 한두 개예요. 하나짜리도 있고. OB는요. 99%가 against야. 그런데 to의 의미도 있어.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근데 OB 하면은 against의 뜻이 강해. against가 뭐야? 반대. 저항. 맞서는 거고. 반대. 그래서 반대로 던지다니까 object가 반대하다 의미가 있다는 건 쉽게 파악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게 뭐야? 객체, 대상, 목적, 목표, 목적어 말이야. 잘 보세요. 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고까지 넓힐 수 있습니다. 철학적 사고까지 넓힐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쩌다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내가 왜 존재하지? 해보신 적 있지? 내가 왜 태어났지? 해보신 적 있지? 우주에 처음 있었을까? 있었겠지라고 생각해 본 적 있지? 우주에 끝이 있을까? 막 하다가 막 허무해져가지고 막 아이 하지 말자 이런 생각 해보셨지?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생각하고 상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떼기 하세요.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하면 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재밌어요. 볼게요. 이제 하나임. 옛날에는 이 모든 게 하나였겠죠. 태초에는. 하나, 원, 명사 만드는 NES. 이게 전미어예요. 원리스가 뭘까요? 하나임. 하나임이 빨리 발음해봐. 하나임, 하나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맞습니다. 선생님은 비단히 기독교 하나님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잖아요. 또 뭐 간혹 이슬람 신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뭐 알라 자체도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쪽 그 언어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또 부처님 말씀까지 가면 너무 커지니까 일단 하나님 쪽으로 갈게요. 원래는 하나였겠지, 당연히.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 아니야. 하나임. 그래서 우리가
하나임이었을 때는, 즉 우리 전체가 하나님이었을 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었던 거지, 원리스로. 그런데 그때는 우리 존재가 사랑, 기쁨, 진리의 존재인지 알았던 거야. 사랑이 뭐야? love. 에이, 안 보인다. love, 진리, truth, 기쁨, joy. love, truth, joy의 존재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기쁨, 진리의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기만 했어. 알기만 했어. knowledge, 지식만 있었을 뿐이야. 지식.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라. 우리 모쏠도 많지. 모태솔로. 뽀뽀 한 번도 못 해본 모태솔로 있죠. 근데 뽀뽀가 너무 황홀하다는 거를 알고는 있지. 알고만 있는 거야. 아, 참 친구 말 들어보니까, 영화 보니까, 와, 뽀뽀하면은 뭐가 저렇게 황홀하지? 아, 황홀하다는 건 알아. 그런데 뽀뽀를 안 해보면은 그게 그 뽀뽀했을 때 황홀함을 느낄 수 있어 없어? 경험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하나임 상태에서는 그랬다. 그래서 이 하나임이 멋진 생각을 멋진 의도를 가지고 그걸 실행하신다. 그게 뭐냐? EX라는 접두어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웃이에요. 아웃. EX는 아웃의 의미가 접두어예요. 만약 그죠? X의 출구잖아요. PR이라는 어근이 있어. 이게 try야, try. try가 뭐야? 시도하다. 여기 접두 하나 붙여볼게. experience. 여러분, experience가 뭔지 초등이 단어죠. 이게 뭐야? 경험하다야. 즉 바깥으로 이 하나님이 try 하신 거야. experience, 경험하려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걸로 가자. 신성한 이분법. 여러분, 신성한 영어로 뭐야? 홀리야, 홀리. 이거 노량이로 한번 해봅시다. 이분법. 이분법이 뭐야? 이거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다, 여기. 선생님, 이거 처음 봐요. 엄청 어려운 단어인데요? 선생님, 혹시 강의 듣는 분 중에, 저 영문과인데, 저 서울대학 영문과인데 이거 처음 봐요. 안 처음 봐. 많이 들어봤던 단어가 짬뽕 된 거야. 뭐냐? 이거 굉장히 많이 알려진 접두어예요. 많이 알려진 어근이고요. 가운데는 CHO는 버려. 쓸데없는 거니까 우리 외울 때 방해된 건 버려. 가위가 뭐야? 둘이요, 둘. DI나 DU 이런 건 둘을 뜻해. 그래서 우리가 듀엣 하면 이중창 이중주지. 듀얼 하면은 이거는 이 듀얼은 둘이 하는 결투야. 왜 옛날에 영화 보면 그 한 여인을 두고 막 결투하잖아. 둘이. 그걸 듀얼이라고 하는데. 이 듀얼은 형용사로서 이중의. 그래서 여러분 저기 왜 의자 보면은 뒤에 날개쭉지 있는 데가 두 개로 돼 있는 거 있지. 그게 듀얼로 된 거야. 이중창이. 이 듀얼로 된 윈도우가 이중창인 거야. 그러니까 DI, DU는 E를 뜻해, E. 여러분, 한번 해봐. 카본이 뭐냐면 탄소다. CO2에서 이게 나오는 거야. 카본 다이옥사이드. 여러분, 이거 많이 봤지? 옥시클린 뭐 이런 거. 예? 이거 혹시 알아? 옥시젠, 산소, 수소, 이산화탄소, 산소. 이게 뭐라고 내가? 몇 개를 뜻한다고? 한 개, 두 개, 세 개. 이, 산, 화. 카본이 뭐라고? 탄소. 그럼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독해지면 많이 나오잖아.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지? 그럼 뭐야? 이게 둘이야. TOM 이게 자르다다. 여러분 미드 중에 어네토미라고 들어봤지? 따로따로 자르는 시체를. 이게 해부야, 해부학. TOM은 나중에 공부하는데 컷이라고 배워. 여러분, 이분법. 둘로 나누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신성한 이분법. 그냥 이분법이 아니고 왜 신성한 이분법이야? 나로부터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둘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봐봐. 이게 하나님이어서
근데 반대로 던져진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이게 보게 되는 거야, 이걸. 그러면 이제 내가 날 보는 거 아니야, 이게. 즉, 여기 있다가 object가 돼 나간 거야. 이게, 이제 내가 사랑, 기쁨, 진리인지 이제 파악이 되겠어. 근데 그냥 보기만 하면 돼? 그래, 창출 만들었지. 여러분, 성경이나 불경에 보면은 나쁜 짓 하는 사람 보면은, 그를, 나쁘다 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라. 또 어떤 분들은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자신들의 역할을 할 뿐이다. 역할자일 뿐이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히틀러까지, 그 역할자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 물론 스님이 거기까지 뭐 이렇게 커버는 못 치겠어.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 봐봐. 우리가 말이야, 정의, 사랑, 기쁨, 이런 거 하려면은 여러분, 불합격이 있어야 뭘 알아? 합격이, 여러분, 한 7번 떨어졌어. 근데 8번 만에 합격했어. 불합격 없는 합격? 존재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저 용심이가 있는데, 용심이가 되게 힘이 약한 애야. 그래서 선생님이 나쁜 악당이야. 막 용심이 막 좁혀고 막 니킥 날리고 막 피투성이가 돼.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떤 걸 느껴? 그렇지. 잔인하다. 무섭다. 이렇게 느끼지. 그런데 갑자기 정의의 사도가 오더니 선생님 막 후드로 패 그냥 막 진디겨나. 그러면 뭘 느껴? 와! 속이 후련하다. 정의는 살아있다. 느껴 못 느껴? 느끼지. 자, 그럼 난 뭐야? 도구다, 역할자다. 이 개념. 이걸 그대로 사회에 적용한다 그러면 좀 이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수많은 강력 범죄들을 그렇게 또 해석하려는 나쁜 또 시도자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게 복잡해. 어찌됐든. 왜 object가 보세요. 신성한 이분법에 의해서 내가 딱 튀어나와서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이제 내가 주체가 돼서 보고 이건 뭐가 돼? 객체가 되는 거야. 대상이 되는 거야. 이 바라보잖아, 객체 대상.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지구별 여행을 제대로, 즉 소풍을 제대로 즐기고 돌아갈 목적지, 우리의 목표. 그리고 여기에서 목적 목표니까 문법에서 목적을 하는 그 의미까지 달게 된 거야. 그리고 object는 반대하다, 말 그대로 반대로 던지다, 그대로 따온 게 반대하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뭐야? 이 한 단어가 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들을 다 한 사람이 주었을까? 아닙니다. 이건 아래로 던지다. 이거는 반대로 던지다. 그래서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적 의미에 응용을 해가지고 의미가 만들어진 거야. 어떤 의미는 있다가 없어진 의미도 있고 또 최근에 붙여진 의미도 있는 것이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단어 외울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음과 액센트 정확하게 해야 돼요. 특히 이것도 명전동후라고 있어요. 명전동후. 이 일반적인 룰인데 명사일 경우에는 액센트가 앞에 붙고요. 동사일 경우에는 액센트가 뒤에 붙어. 그래서 시나 실험 대상 주제 과목 주어 명사일 때는 subject. 복종시키다 종속시키다는 subject. 이게 형용사일 때는 또 앞에 붙어요. subject 같은 경우는 subject. 명사, 형용사, subject, 동사. 똑같아요. 명사일 때 object, 반대될 때 object. 이런 식으로. 이제 subject, subject, object, object. 이런 식으로 또 마무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루할 것 같아서 한 판 끊고 다음 시간 때 또 어원 좀 보고 또 다른 청킹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훈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